10월 21일 NBA에선 패기 넘치고 따끈따끈한 젊은 선수를 뽑는 2019 신인 드래프트가 열렸습니다. 폭발적인 신체 능력으로 올해 주목을 가장 많이 받는 자이언 윌리엄슨은 예상대로 첫 번째 지명을 받았고 모두가 그의 NBA 활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이언 못지않게 사람들의 많은 이목을 끌었던 한 선수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볼볼이며 신인 선수 중 가장 큰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볼볼의 아버지도 NBA 선수였는데요. 2m31의 NBA 역대 최장신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아버지의 뒤를 이어 최고 무대에서 뛰게 된 볼볼의 스토리와 그에 대한 평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962년 아프리카 수단, 특별한 축복이라는 뜻인 마누투라는 이름을 갖고 태어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평균 키가 큰 딩카족이었으며 정말 축복이 깃들었는지 그들 중에서도 훨씬 더 키가 잘 자랐어요. 아프리카 평원의 소를 기르면서 자란 볼은 18살 때 갑자기 미국 스카우트에게 농구 권유를 받았고 이를 승낙 후 머나먼 미국으로 건너가 처음으로 농구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숨막힐 정도로 압도적인 키를 가진 마누투 볼은 대학 2부 리그와 미국 농구 세미 프로 리그인 USBL을 씹어먹었고 그 계기로 1985년 NBA에 입성하게 됩니다. 역시 농구는 키로 하는 건가 봐요. 큰 키와 기다란 팔을 가지고 날아오는 슛을 족족 블락으로 쳐내며 NBA 선수들을 관광시킨 마누투 볼은 곧바로 첫 시즌 블락왕을 차지함과 동시에 유명해졌고 커리어 내내 매 시즌 82경기의 대부분을 소화해냈습니다. 하지만 마른 몸에 너무 높은 키를 가지고 격렬한 NBA에서 뛰다 보니 말년에 그의 발은 관절염에 걸리게 되었고 데뷔한 지 10년 뒤인 1995년에 은퇴를 합니다. 고향 아프리카 수단으로 돌아온 마누투 볼은 1999년 11월에 아들 볼볼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수단은 이슬람교인 정부군과 기독교 및 토착 종교를 믿는 남부수단끼리의 종교적 내전이 한창이었는데 정부군은 남부수단 출신이면서 기독교인인 마누투 볼에게 이슬람교로 개종할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소신껏 거절한 볼은 결국 정부군에게 억압받기 시작했고 이를 피하고자 2002년에 두 살인 볼볼을 데리고 미국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내전의 아픔을 직접 겪은 마누투 볼은 자신이 NBA에서 벌었던 돈을 가지고 남부수단 쪽을 지원함과 동시에 평화운동에 모두 써버렸는데 정작 자신의 생활고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더 보태기 위해 스스로 광대를 자처하였고 복싱, 아이스하키, 승마 등 여러 이벤트성 경기에 참여하기도 했답니다. 그러다 2004년 볼은 택시를 타고 가던 도중 당한 대형 사고 때문에 크게 쇠약해졌고 그동안 알아오던 희귀병을 비롯하여 여러 질병 때문에 몸이 더 안 좋아져 2010년에 4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아들 볼볼은 10살이었습니다. 마누투 볼이 죽기 전인 2005년에 수단은 내전을 끝내는 평화협정을 맺었고 볼볼은 2010년에 아버지의 유해를 고향에 잘 안전히 매장하였습니다. 그 후 그는 아버지 뒤를 잇고자 농구를 더 열심히 하였고 우월한 유전자 덕분에 14살 때 이미 키가 2m 8cm가 되었으며 그리고 16살 때에는 NBA 일반 센터랑 비슷할 정도였습니다. 아빠와는 다르게 어렸을 때부터 농구를 배운 볼볼은 18살 고등학생 때 2m 20의 키를 가지고 다양한 스킬을 선보이면서 고교 농구를 씹어먹었습니다. 그저 키만 믿고 블락 혹은 골밑에서 공 받고 슛만 쏘는 게 아니라 드리블, 정확한 패싱, 3점슛, 미들슛, 속공 참여 등을 선보였는데 그 때문에 언제나 많은 대학 스카우터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미국 스포츠 방송계의 본좌인 ESPN의 선수 평가단들은 2018년에 대학 진학을 앞둔 고교 선수들 100명의 랭킹을 매긴 적이 있었는데 당시 4명이 96점으로 공동 1등이었고 그 중에 1명이 볼볼이었습니다. 아, 여기 이번 드래프트 때 1등으로 뽑힌 자이언 윌리엄슨도 있네요. NBA 신인 드래프트에 참가하려면 대학교 1학년을 마쳐야만 가능하기에 볼볼은 수많은 팬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대학 1부 리그 18, 19 시즌 경기에 뛰어듭니다. 19세 이하 대표팀이기도 했던 그는 예상대로 엄청난 활약을 보였는데 시즌 초 9경기 동안 모두 선발로 나갔으며 평균 기록은 21득점, 필드골 56%, 3점 성공률 52%, 자유투 75%, 리바운드 9.6개, 블락 2.7개였습니다. 그의 활약을 언론에서도 극찬했으며 볼볼이 시즌을 잘 마치면 NBA 드래프트 때 탑 5에도 들어갈 수 있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운이 나쁘게도 도중에 왼발 골절 부상을 당하는 바람에 시즌 아웃 해버렸고 볼볼은 그 9경기가 끝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학리그에서 활약을 펼치는 다른 유망한 선수들이 이목이 끌기 시작했고 그동안 부상이라는 큰 악재에서 점점 가치가 떨어지고 있었던 볼볼의 NBA 드래프트 예상 순위는 상위 30명이 속해 있던 1라운드가 아닌 그 아래 2라운드로 전락해버렸습니다. 18, 19 시즌 내내 부상 회복에 집중한 볼볼은 시즌이 끝난 뒤 드래프트 시작 직전 6월 13일 테스트 때 자신의 몸은 다 나았다는 걸 보여주었고
그 결과 꿈에 그리던 NBA 팀에 뽑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전체 60명 중에 44번째로 마이애미 히트에게 지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이애미 히트는 볼볼을 포기하고 덴버 너게츠에게 약간의 현금과 훗날 쓸 수 있는 2라운드 선수 지명권을 받고 볼볼을 바로 넘겼습니다. 부상도 회복되었고 키 커서 골밑 든든하고 공격 스킬까지 됐다 좋은 이 선수를 왜 넘긴 거예요? 평타 이상은 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트레이드 된 이유는 잠시 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상 동안에 가치가 하락되어 2라운드에 뽑힌 것이 조금 기분이 상했는지 볼볼은 드래프트 이후 인터뷰 때 모두가 나에 대한 평가를 잘못 내린 거였고 NBA에서 증명하겠다라고 말을 남겼는데요. 과연 볼볼 또한 아버지의 뒤를 이어 NBA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칠 수 있을지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볼볼의 경기력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를 알아볼 텐데요. 장점부터 보겠습니다. 2m 20의 키, 그리고 양팔 팔 길이는 2m 34, 양팔을 위로 올렸을 때의 높이는 2m 92cm 정도 됩니다. 골대 높이가 3m 5cm인데 레이업하려는 상대 가드들 긴장 좀 해야겠어요. 상대 센터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손만 들고 있어도 골대가 가려지기 때문에 슛 정확도가 평소보다 좋지 못할 것이고 볼볼의 블락은 정확도가 높기 때문에 공 잡고 여러 방향으로 발을 옮겨 디디면서 찬스를 노리는 픽업과 슛 페이크를 더 많이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골 밑에서 공격할 때에는 길쭉한 신체에다가 유연성까지 갖추고 있어서 어떤 위치에 발을 붙이고 있든 슛을 던져서 득점하는 범위가 비교적 예상보다 넓습니다. 게다가 양손잡이라는 큰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볼볼이 어느 손으로 던질지 페이크를 쓰는 동안에는 수비하는 센터 입장에서 블락 타이밍을 잡기가 힘들 거예요. 그리고 골밑 슛뿐만 아니라 부드러운 슛터치 감각으로 높은 성공률의 미들슛과 3점 슛까지 가지고 있는데 특히 3점 같은 경우에 대학 시절 50%를 넘겼으니까 노마크 상태일 경우 대부분 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3점을 중요시하는 현대 농구에 최적화되어 있네요. 아버지 마누투보도 3점을 조금은 쏠 줄 아는 센터였는데 공격할 때의 농구 지능과 스킬은 아들이 훨씬 더 훌륭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드래프트 지명이 낮은 데는 다 이유가 있죠. 가장 눈에 띄는 단점은 약한 힘입니다. 키 대비 몸무게가 너무나도 낮아요. 현재 NBA에서 뛰는 선수 중 가장 큰 선수가 한 명 있는데 이 선수의 몸무게는 132kg입니다. 키 크고 벌크업도 잘 되어 있어서 경기력에선 안정감이 있지만 큰 키 때문에 발목에 부상을 종종 달고 선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2m 29의 큰 키를 가지고 있었던 과거 NBA 스타 동양인 선수 야오밍도 몸무게가 140kg까지 나갔어요. 그 덕에 골밑 몸싸움이 밀리진 않았지만 큰 키 때문에 발목 부상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키의 볼볼은 고작 100kg 언저리라서 같은 센터에게 힘싸움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고 상체뿐만 아니라 하체까지 비교적 부실해서 점프 이후 착지 과정에서 부상을 당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비나 공격 때 몸싸움을 피하려 하고 오로지 높이나 유연성으로 승부 보려는 경향이 짙은데 그런 성향이 NBA 경기에서 계속된다면 오히려 패턴이 단순해져서 상대방을 돕는 꼴이 될 듯해요. 그리고 공격 찬스를 만드는데 가장 필수인 스크린 플레이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몸싸움에 적극적이지 않는 경향과 얇은 신체 때문에 수비수를 막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덜어 생기네요. 미들슛과 3점 슛의 성공률이 높다고는 하지만 볼볼의 슛이 나가는 타점이 낮다 보니 NBA 가드들이 외곽에서 볼볼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침투 플레이를 잘 보지 못해서 득점을 허용하는 등 그 외 여러가지 약점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치명적인 건 그의 무릎입니다. 마이애미 히트가 덴버 너게츠 팀에게 볼볼을 넘긴 이유는 그가 퇴행성 무릎을 가지고 있다는 메디컬 리포트 때문입니다. 운동을 하면 할수록 뼈와 뼈 사이에 연골이 계속 닳아서 없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뼈와 뼈 사이에 마찰이 생겨 관절염이 생길 것입니다. 즉 기량뿐만 아니라 선수 생활에 오래 갈 수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며 지금은 발목 부상에서 회복이 다 됐다지만 다음 NBA 시즌 때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부상을 달고 뛰어야 되는 시한폭탄인 거죠. 어쨌든 다방면 슛을 할 줄 아는 센터를 선호하는 덴버 너게츠 팀에 들어간 볼볼이 다음 시즌 때 기대가 엄청 되는 유망주라는 건 확실합니다. Bo, how you feeling? Are you 100%? Yeah. You're 100%? Nice. We're looking forward to the draft. 몸 상태가 100%라고 말하는 거 보니 부상에서 발목 잡히지 않으려는 의지가 강한 것 같네요. Bo, man, what you think about the AD trade, brother? Get in there, man. Alright. What do you want to do? Oh, my car's here. 있어요? My car's up the street. 미역 끼고 어디가? 헐 개부럽.